저녁 드셨어요? 네, 아주 맛있게 잘 드시고 이제 식사도 하셨고 자칫하면 졸리시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렇게 저녁 시간에 어렵게 시간을 내셨으니까 조심히 안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우리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가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박수 5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준비! 박수 시작! 아유, 그냥 우리 분당 탑센터 우리 사장님들은 어쩌면 이렇게 마음 맞추는 거를 잘하시는지 정말 한 번에 착 맞춰졌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계시죠? 네, 이제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휴대폰 먼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쪽에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혹시 저쪽에 계신가요? 네, 사장님들 저쪽에 계시면 여기 강의장에 자리가 좀 많이 비었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샤론 오즈 마스터 김남희입니다. 네, 오늘 저녁 시간에 이렇게 우리 사장님들 오신 사장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강의입니다. 언제나 애터미는 물론 특별하지만 오늘은 더욱더 특별합니다. 그래서 1강, 2강 이렇게 나눠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주실 분, 아주 명강사님 2분을 탁 뽑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들 명강사는 누가 만드나요? 네, 맞습니다. 청중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멋지고 훌륭한 정보를 드릴 때 이렇게 강사님의 어떤 그 호응을 잘 해주시면 강사님이 신이 나서 정보를 아주 더 많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좀 약합니다.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 설명을 해주실 분입니다. 아주 외모, 그 다음에 또 외모는 물론이거니와 굉장히 아주 똑소리가 나십니다. 그리고 사업도 아주 멋지게 진행을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분을 모시고 오늘 사업 설명을 들어보실 텐데요. 여러분들 모실 때 아주 큰 박수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정혜 샤론 오즈 마스터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저 외모 소리 나올 때마다 지구멍 들어가고 싶어요. 칭찬해 주신 걸로 믿고요. 새해니까 다 덕담 나눠야 되잖아요. 덕담으로 알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샤론 오즈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 설날 있어서 다들 마음이 설레시나요? 설레세요? 설레셔야지 정상이죠. 설레시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자꾸 젊어지는 기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새해가 경자년이라 그러죠. 경자년에 대해서 이렇게 사주 역학을 하는 교수님이 풀이한 거를 봤더니 이 경자가 혁명 경자래요. 그러니까 이 경자년 해에는 항상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기존의 판이 뒤엎어지는 그리고 원리와 상식이 깨어지는 일들이 이 해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학자분이 아마 올해에 많은 운들이 바뀔 거고 그리고 새로운 판을 짜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이 기회를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알아보러 왔다. 있으신가요? 오, 많이시네요. 예. 우리 정말 그 아침에 드림스쿨에서 이 두뇌 관련돼서 배우니까요.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참 빨리 간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 보셨죠? 그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가 뭐래요? 새로운 일들이 없어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될 게 뻔한 사람들은요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근데 어렸을 때의 추억이 길게 느껴지는 거는 매일매일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한테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기억 속에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초심의 마음을 갖는 거는 젊어지는 기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자년에 여러분한테 오늘의 기회가 뭔가 새로운 기운이 움툭 솟는 그런 혁신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로 생각하시고 그 기회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새로운 복들이 들어갈 걸로 덕담을 나누겠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애터미 사업 설명에 제가 소 제목으로 소비자 플랫폼을 통한 최저가 소비라고 썼습니다. 예, 다단계산 줄 알았는데 웬 최저가? 예, 아마 이제 애터미의 면면을 보시면 이러한 플랫폼이다. 그 다음에 최저가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식으로 사업을 구축해 나가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올해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겠죠. 올해 그 새로운 기운이 움트는 새 탄생을 알리는 이 친구들이 앞으로의 시대가 어떨까라고 펼쳐지면 불과 1960년이 맞아요. 경자년이었대요. 그리고 올해 이제 60년 만에 2020년에 경자년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1960년에는 4.19 혁명이 있었어요. 올해는 무슨 혁명이 있을까요? 애터미 혁명이 있을까요? 아까 1960년에 1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면 지금 올해 태어나는 아이는 불과 30만 명에 불과할 거로 봅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시간들을 내가 좀 압축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5년 후, 10년 후의 시간에 대해서 내 삶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을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의 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5년 전, 10년 전에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에, 지금의 환경에 놓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은 5년 후, 1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바꾸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명에서 33명, 굉장한 숫자죠, 사실. 그 사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이 2019년이 그 새로 태어나는 신생아와 사망자 수가 제로섬인 딱 0인 시대였어요. 올해는 재밌게 얘기하자면 아기 기저귀를 쓰는 것보다 노인성 기저귀를 쓰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는 시기가 2020년 시기입니다. 초고령화로 가는 시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대가 됐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시대의 환경이 말해주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수축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얘기죠. 작년에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이 수축 사회를 쓴 저자는 홍성국이라는 이제 미래에셋 대표님이 나오셔서 본인의 컨설턴트를 하시면서 쓴 책인데요. 작년에 거의 한 상반기에 베스트셀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었고 대단한 이슈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계속 불경기라 그러죠.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불경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살았던 시대의 틀 자체가 완벽하게 바뀌고 가는, 아까 제가 출생아 수를 보여드렸던 이유도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 사회의 경제 환경이 움직이는데 철저하게 인구가 감소하게 되는 수축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인구가 감소하는 이 수축사회에서는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빈익빈 부익부는 더욱 심화될 것이고 개인주의는 더욱 심해지고 위험사회로 도달할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글이 사람들이 다 화가 나 있대요. 굉장히 긴장되어 있고 톡 건드리면 정신병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을 조금만 줘도 굉장히 힘든 사회로 지금 도달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보는 게, 우리는 사실 수입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일자리 창출이 지금도 힘들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사회로 가고 있다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사회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지 않는가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이 틀 자체가 기존의 스펙이나 기존의 학력으로 자신의 수입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 자체가 기존의 틀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스펙과 노력과 시간을 활용하는 연결 사회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나는 도태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에이트는 앞으로 펼쳐질 인공지능의 시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지금 살고 계신 여러분은 불과 15년 만에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지성 작가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대처하는 8가지 제안을 해서 이제 에이트라는 책으로 나왔고요. 여기서 그 인공지능의 시대를 얘기하면서 각가지 사례들을 굉장한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검증 자료를 이 책에서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10년 후 내 자리는 있다? 없다. 당신의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부터 빠르게 없어질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들은 게 골드만삭스 아시죠? 세계적인 금융회사죠. 골드만삭스에서 600명의 펀드 매니저를 2명만 남기고 다 해고 처리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켄쇼라는 통계를 하고 펀드를 하고 있는 그 인공지능한테 다 맡겨서 하는 게 수익률이 더 좋대요. 598명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가서 무언가 하고 있겠죠. 네, 그러한 시대가 곧 이제 우리한테 닥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앞으로 불과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나도 월급 잘 받고 있는데 불과 10년 후, 15년 후면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의 소수와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 양분될 거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대의 유기인 교수팀에서도 2090년의 시대를 예감을 하면서 예전에 이랬잖아요. 우리가 2대 8의 사회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20%가 80% 먹여 살린다라 그랬죠. 지금 현재는 또 10%가 1대 9의 사회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여기서 10년, 15년만 지나면 0.003만이 부를 차지하고 99.97이 다 빈곤한 여기서 얘기하는 프레카라이트 그 아까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계급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럴 것이다라가 아니라요. 그 나사나 해외의 많은 그 연구 자료와 그다음에 서울대 그 미래도시 연구 보고서에서 다 이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2090년이 아니라 이지성 작가의 말에 의하면 앞으로 2035년만 돼도 그 틀은 이런 식으로 짜여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자년 새해에 우리가 사실 내 몸을 이동해서 시골로 가고 본가로 가는 것조차 이 민족 그래서 대이동이라고 하잖아요. 몸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생각을 전환해서 정말 생각을 이동을 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깨고 원리 원칙을 깨고 내가 기존에 가졌던 고정관념을 깨고 뭔가 새로운 게 일어나고 있다면 귀를 기울이고 살펴봐야 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 여러분이 생각의 전환을 바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혁명이 지금 금융과 유통, 미디어 혁명 이렇게 분류로 해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까운 사례들만 제가 조금 봤어요. 이제 카카오뱅크 가입자가 1000만이 돌파했죠. 불과 우리의 60년을 좌우했던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을 다 물리치고 은행 하나 없는 카카오뱅크 주변에서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디 오리역 지점 있어요? 오리역 지점? 보셨어요? 못 봤어요. 저는 참 놀란 게 우리 고등학교 작년에 이제 대학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딸이 카카오뱅크로 돈을 보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계좌를 언제 개설했어? 했더니 그냥 보내래요. 엄마는 카카오뱅크가 없다 그랬더니 가져와 이러더니 지가 이렇게 해서 연결 계좌 바로 해서 인출을 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은행에 가서 도장이랑 이거 주고서 계좌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빠르게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쇼핑몰 3,500개가 점포가 폐점 위기다. 무엇 때문에 그러나요? 아마존 때문에 그러죠. 아마존이라는 거대 플랫폼이 다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금융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유는 철저하게 지금 새로운 기술보다 새로운 부의 패러다임은 연결과 공유 쪽에 가고 있다. 지금 유튜브 스타가 6살짜리가 뭐 100억대 강남 빌딩 샀다 이런 거 많이 기사 보셨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집에 가서 엄마 우유 먹어야 될 나이에 그 아이의 그 유튜브 스타로 인해서 전 가게가 다 먹고 사는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아는 뭐 쿠팡, 우버, 에어비앤비 현실에서 간판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렇지만 다 인터넷 모두 다 사람들이 전기 보급률보다 더 빠르다는 전 세계 인구의 70%가 가지고 다니는 몸의 한 부분으로 지니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연결과 공유를 해서 그 거대한 앱을 하는 시장으로 다 빨려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배달의 민족이 독일 배달의 민족에 팔렸잖아요. 그거 보셨죠?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업체에 4조 7천억에 팔려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배달의 민족을 했던 그 창업자도 작은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저는 이 배달의 민족이 처음에 뭔지 모르고 음식점에 그냥 이렇게 달린 것 줄 알았더니 그냥 배달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앱상에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달을 이용하고 싶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연결을 한 거예요. 심지어 저희 딸은 보니까 편의점도 배달시켜 먹더라고요. 10,000원만 넘으면 편의점에서도 배달을 해준대요. 배민의 역할을 해서 연결을 해갖고.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그 연결 앱 같은 경우는 배달의 민족이 1위, 2위가 요기요, 3위가 배달퐁인데 사실은 다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업체의 자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빠르게 대자본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잠식돼 가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는 유통입니다. 유통의 한 부류에서 어떻게 이제까지 진화해 나갔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애터미가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 핵심의 애터미의 컨셉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가 10년 전에 세웠던 유통의 허브라는 목표입니다. 아무도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을 했죠. A4 용지 하나로 회사를 시작했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여기 앞에 하나 더 붙었어요. 글로벌 유통의 허브. 이래도 다 이제 고개를 끄덕이죠. 그럴만하다라고. 그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세상의 단순한 원리에 기초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본 욕구, 나는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다. 다단계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좋은 제품을 싸게 사고 싶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건드리고 그 욕구에 따라서 회사의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10년 동안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통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로 소싱해서 글로벌로 세일즈하겠다는 글로벌 전략에 의해서 전 세계 13개국의 유통을 뻗어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애터미의 글로벌 수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매출 작년 1조 5천억. 저 이 그래프 보여주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모든 거는 데이터로 말한다. 결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 10년 동안 한 번도 성장을 멈추지 않고 두 자릿수 성장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더욱 놀랄만한 성장을 했죠. 1조의 몸짓이 되면 어떠한 업체든지 200억에서 400억 불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400억에서 1,00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1조라는 중견기업에 들어서면 몸짓 불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1조 2천억에서 2018년 또 1조 5천억이라는 두 자릿수의 성장을 이룩해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성장은 어떤가요? 세계 시장 진출 9년 만에 연평균 성장 58%. 2018년 기준으로 64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원수 300만 명. 아마 앞으로 10년만 지나면요. 지금 국내 매출이 80%고 해외 매출이 20%인데 아마 이 판이 뒤집어질 겁니다. 해외 매출 80%, 국내 매출 20%. 지금 해외 매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요번에 그 애터미 기업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실시간으로 회원수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어제 찍어봤는데 벌써 670만이 넘었더라고요. 곧 700만 됩니다. 그래서 해외 회원이 벌써 300만 명을 돌파해서 전체 회원수 6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5일 날 누적 매출, 누적 수출 4억 3천만 불, 그리고 2019년 당해년도 1억 불 수출의 탑으로 대통령 표창상을 수상했습니다. 다단계 회사 대표가 대통령상도 받고 괜찮죠? 애터미 많이 컸죠? 네, 그래서 바뀐 애터미의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는 이 자리뿐이에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어보시고 기존에 내가 알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있으시는 게 아니라 진화하고 있는 애터미를 바라보시려면 확인하실 수 있는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1억 불탑은 지난 12월 5일 날 무역의 날에 1,300업계가 수상을 했는데 거의 한 50위권 순위에 들어가는 순입니다.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애터미의 어떤 위상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업계 최초로 소비자 중심 경영 CCM을 인증했습니다. 이 CCM 인증은 인증을 주는 업체가 어디서 주느냐면 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을 해요.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모든 제조사와 유통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주무관처입니다. 뭐 조금만 하면 소비자 고발하면 다 여기다 고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단계 회사가 제일 많이 고발당하는 게 소비자거래원 공정거래위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접 판매 업계 최초로 CCM을 인증했다는 건 이 회사가 고객, 소비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회사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된 거거든요. 2년마다 인증을 하고요. 많은 업체들이 신청을 해도 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
국내 수만 개의 업체 중에서 142개의 업체들만, 그중에서도 유통업체는 17개만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매년 2년 동안 2년마다 재심사를 하고요. 그래서 CCM 인증은 이제 자랑하실만 해요. 그래서 어디 가셔도 애터미가 소비자 측면에서 피해주는 기업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증명합니다. 그리고 직접 판매 업계 최초로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뭐 이마트가 디자인 연구소 있다 이런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유통회사가 디자인 연구소는 따로 차리지 않습니다. 근데 애터미의 생각은, 저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의 회사 운영제도도 보면 회사의 직급 자리가 없대잖아요. 그렇죠? 가서 그냥 일을 하고 서로 각 부서간이 오늘 여기 기획실 앉고 여기 저기 뭐 총무부 앉으면 오늘 같이 서로의 일을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할 수 있도록 회사의 모든 근무 환경을 바뀌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디자인 연구소도 그런 측면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어떠한 뭐 유통업체는 유통만 하고 제조회사는 제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소비자를 성공시키는 유통회사라는 그냥 그 컨셉에 맞춰서 소비자한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안겨야 되는 그 회사라는 컨셉에 맞춰서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그런 서로 교류하고 공유하는 회사의 그 업무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의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애터미가 작년에 이제 그 배송이 돼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친환경으로, 이렇게 비닐팩이었던 거를 다 이렇게 종이로 다 바꿨어요. 박한길 회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종이로 바꾸는 걸 계산을 해봤더니 연간 10억 정도가 더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했던 이유는 환경과 사람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해야 될 일은 하겠다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도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어차피 하겠다는 게 애터미의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똑같이 딥클린저 4개를 주문했을 때, 뽁뽁이로 했을 때랑 종이로 했을 때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분명 상자도 커져야 되고요. 이 종이로 대신 충전재를 넣으니까 부피가 엄청 커져요. 손도 엄청 많이 가고요. 여러분이 아마 제품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종이 충전재 속에 또 습자지가 또 있잖아요. 분명히 사람이 다 처리했을 거거든요. 그럼 비용과 시간 더 들죠. 그 다음에 박스 포장재 부피도 더 들죠.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일을 회사의 이익과 상관없이 환경을 생각하고 소비자의 트렌드를 생각해서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박한길 회장님이 가는 방향이 지금의 시대 향형이라고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굳이 제품이 좀 비싸더라도 뭔가 굉장히 투명한 사회잖아요. 이 CEO가 뭔가 의식이 있고 새로운 일들,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라면 그걸 제품을 사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트렌드에 지금 애터미는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11월에 애터미 하나카드가 제휴가 됐습니다. 카드 회사가 제휴가 된다는 건 이제 연간 회원들이 한 500만 명 정도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너무 카드 들어오고 싶다고 박한길 회장님이 그 애터미 차릴 때부터 생각하셨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500만 명이 되면서 카드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소비자 집단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하나카드로 인해서 회사도 굉장히 많이 변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애터미가 어느 시점에 접한 거에 따라서 애터미는 이렇게 변화되어 나갔습니다. 이번에 회사에 나온 책자를 보셔도 책자의 제목이 뭐예요? 진화하는 애터미. 그래서 진화하는 애터미에 대해서 우리가 소비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저희가 3년 반 정도 사업을 하면서 애터미 하면 할수록 진짜 좋잖아요. 그렇죠? 하면 할수록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왜 안 할까? 왜 안 하니까는 이제까지 저한테 기회가 된 거겠죠. 딱 하나예요. 고정관념. 아직도 2006년도에 방판 시절, 2009년도에 다단계 시절, 2014년도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절에 애터미만 알고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화하는 애터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기점으로 애터미 플랫폼으로 진화가 됐고, 회장님 말씀대로 이제는 그냥 플랫폼이 아니라 우리는 플랫폼 이후에 포스트 플랫폼을 준비하고, 그리고 글로벌 원마케팅으로 전 세계를 연결과 공유로 유통으로 연결할 것이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던 이유가 애터미의 소비자가 17명의 신용불량자가 시작했던 10년 전에 그러한 작은 회사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6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자 집단으로 변모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 600만 명이 되기까지 17명의 사람들에서
1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그 시간 동안 애터미가 엄동설한, 우리 노정부 단장님 표현 재밌으시잖아. 본인이 10년 전에 사업할 때는 엄동설한이었다. 지금은 지팡이도 꽂아놓으면 꽃이 피는 완전한 증흥의 시대다. 지금 사업해야 된다. 그 시절이 오기까지 10년이 걸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년의 시간 동안 애터미가 그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하기 가장 좋은 때다. 예, 지금도 안 하면 네, 여기 일로 가요, 일로. 예, 일로. 99.97로 이제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절대품질 절대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애터미를 성장시킨 동력입니다. 다단계 회사지만 우리는 기존의 다단계 회사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마트, 홈쇼핑, 온라인이랑 싸워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 그러려면 보통의 사람들이 주문을 어디서 하나요? 요새 다 온라인에서 하죠. 온라인과 비교했을 때 동일 브랜드, 동일 내용, 동일 용량일 때 만약 최저가인 걸 확인이 되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박항일 회장님의 생각은 제품 두 가지로 시작할 때도 그 생각을 갖고 출발했기 때문에 해모임을 77만 원짜리를 76,000원에 들여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실까봐. 절대 품질은요, 동일 가격일 때 어떤 기업도 네, 절대 가격은요. 넘어가. 예, 품질이 같다면 가격은 100원이라도 싸게 하겠다. 가격이 같다면 그 품질은 좋게 하겠다. 그러니까 진짜 저희 제품을 주문하다 보면 뭐 그 애터미 만두가 왜 비싸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마트랑 그 똑같이 세린식품이라고 이마트 계열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다 또 들어가서 했더니 저희 거는 돼지고기가 완전 국내산에다가 국산 참기름에 다 국산 깨소금에 다 국산이잖아요. 근데 싸다고 하는 만두를 봤더니 국내산 수입산 혼합 돼지에다가 다 외산이에요. 예, 차이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박항일 회장님 생각은 먹는 거는 최고로 만들겠다. 예, 우리는 가격을 그냥 저가로 정해놓고 거기서 품질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품질을 결정한 다음에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제품이다라는 걸 결정한 다음에 그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겁니다. 정말 좋은 제품만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애터미의 컨셉인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컨셉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모임도 진화해 나갔습니다. 10년 동안 해모임의 가격을 한 번도 올리지 않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76,500원. 뭐만 늘렸나요? 포수만 늘렸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애터미의 영업 목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매출 1,800억, 아마 작년에도 한 2천억 정도 될 거고요. 누적 매출 1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앱솔루트 라인은 9초에 하나씩 팔리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판매가 됐죠. 앱솔루트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디를 가도 그 앱솔루트 제품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순위 같은 경우는 전체 그 광고를 하는 모든 타사의 모든 제품을 합쳐서도 브랜드 순위가 5위에 버금갈 정도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아이오페, 헤라, 미시아, 설화수 다 광고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뭐 아메인 유스킨이랑 경쟁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유일하게 직접 판매 회사로는 애터미가 이 순위에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비록 애터미가 다단계 회사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의 안방에 집에 다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는 지금의 시장 환경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가격을 뭐 비교를 하자면 너무 많아서요. 제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매일매일 타 먹어요, 요새. 요새 이제 과로 확실히 면역이 떨어지면 금방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해홍당차 아시죠? 해모임 한 포, 홍삼단 한 포, 원당 2스푼. 딱 쌍화탕 맛이잖아요. 그거 딱 드시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날 다음날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관장으로 대표되는 이 홍삼 제품 같은 경우도 식약처에서 반드시 고객들이 그 기준을 삼게 하기 위해서 뒤에 홍삼의 진세노이드 함량을 표기해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람당
저희가 제일 많이 판매되는 19만 8천 원짜리도 보면 그람당 5.5g이 저희 애터미에서는 그람당 몇 g인가요? 20mg. 예. 근데 같은 거의 진세노이드 함량은 3배 수준인데 가격은 어때요? 반 가격이죠. 한 달 드시게 될 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게 되면 동일한 품질을 내가 반 가격에 드실 수 있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나 안 하나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드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교들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석류미인도 사람들이 진짜 드시면 효과가 빠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갱년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 기능성 석류를 드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똑같이 콜마비에나이트라는 제조회사에서 4인당에서 팔 때는 15만 원, 천호식품에서 팔 때는 11만 원, 애텀에서 팔 때는 얼마예요? 6만 6천 원. 예, 그냥 비싸다 이러시는 게 아니죠. 똑같이 31.92에 엘라그산을 먹을 때 다른 어떠한 유통업체보다도 애텀에서 가장 저렴하게 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항사 마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회사 아미의 항사 마스크를 애터미에서는 개당 가격 790원, 다른 데서 얼마에 사셔야 돼요? 1,300원, 1,400원. 똑같이 미세먼지를 80% 걸러주는 KF80의 품질에 비근해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라면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들을 해도 다 가격 비교가 가능해요. 홍삼 진갱이 나오자마자 그 선물 세트 품절됐어요. 홍삼 진갱이 같은 경우는 그 홍삼이 들어간 양갱이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 시중에 어떠한 제품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어떠한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못 받았어요. 저희가 그 정관장에서 파는 이 절편도 보게 되면 뒤에 식약처의 식품의 유형이 그냥 당 절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절임과 건강기능식품의 차이는 뭐냐면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가 되려면 이 제품 안에 기능성 성분이 얼마가 함유되어 있다는 걸 정확히 표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인증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 거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아서 그람당 5.5mg의 진세노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표기 대상이 아니거나 캔디류에 불과하다. 그럼 캔디류인 거랑 건강기능식품이면서 가격이 더 저렴한 거랑 어느 거 드셔야 돼요? 이런 거 선물해야 되죠. 이런 거. 그래서 선물을 주시더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드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절 제품도 마찬가지죠. 관절 제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몇 개의 제품은 한 달만 드셔보셔도 확실하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관절 제품 같은 경우도 시중에 터마신 MSM이라고 나와 있는 걸 드시려면 거의 다 10만 원 돈이 넘어갑니다. 근데 애터미에서는 39,800원. 방판에서는 얼마에 판다고요? 10배 가격? 39만 8천 원. 근데 대신 뭐 이런 거 있죠. 39만 8천 원 사면 뭐 15일치를 더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들을 호도시키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품질의 제품들이 어떠한 원료가 들어갔을 때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애터미 사이트다. 이렇게 아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보여드린 표대로만 좋은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면 애터미에서 사시겠어요? 네, 그럼 애터미에서 사는 이유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애터미 마트에서는 소비가 자산이 됩니다. 월 4인 가족에서 100만 원을 쓴다 할지라도 70%가 다 생활비로 나갑니다. 100만 원만 쓰지 않죠. 저번에 통계해 보니까 400에서 500번은 가정이 한 380만 원 정도 지출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왜 돈을 버는데 계속 가난해지고 계속 생활이 제자리 걸음이냐? 이 이유 때문이죠. 돈을 벌어도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 생각은 모든 제품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부자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팩 하나에도 1,500포인트가 있고요. 멸치에도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집에서 쓰는 모든 물품에 포인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냥 소비가 아니에요. 이 인식을 바꿔야 되는 이유가 유통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오기까지 총판 도매 소매의 역할들이 지난 30년 전의 유통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90년대에 이마트가 창동에 할인점을 도입하면서 소비자는 3,000원짜리 물건을 2,200에 판매하니까 다 마트의 시대가 개막이 됐죠. 그게 20년을 구가했고 작년을 기점으로 이마트가 이제 적자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동네 롯데마트도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트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 어디로 가나요? 온라인으로 가죠. 온라인에서는 3,000원짜리 물건을 마트에서 2,200원 판다면 온라인에서 1,600원에 파니까 소비자는 3,000원, 2,200원, 1,600원 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애터미는 얼마에 판다고요?
990원. 근데 이 유통의 구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생각들이 있어요. 왜 그러면 50년의 유통의 역사 속에서 소비자는 싸게 이동하면서 좋아는 했지만 돈을 벌어갔나요? 돈을 쓰기만 했죠.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소비자로 머무르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500을 벌면 반 이상이 나가는 돈으로 물가 상승률을 걱정하면서 오늘의 내 자리를 걱정해야 되는 시대예요. 이 구조를 바꿔보자는 거죠. 근데 이 유통의 50년 역사 속에서 돈을 번 구간은 제조사 구간 아니면 유통사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제조와 유통을 거대한 플랫폼이 다 빨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광고를 해서 모으는 이 방식,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 하버드 대학의 논문이었거든요. 거대한 회사들이 광고비를 그렇게 쓰지 않고 정말 소비자가 써보고 있는 제품을 유통을 시켜서 하게 되면 그게 이득이 되지 않겠냐고 하나의 논문이었어요. 근데 그 논문과 같이 유통시킨 회사가 아무 데도 없었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유통에서 2,200원에 1,600원에 팔고 있는데 야 우리는 정말 좋은 제품이야 이래서 4,000원 5,000원에 팔아제끼니까 다 수당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 외에는 사질 않는 거죠.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 다시 마트와 인터넷으로 가게 되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애터미의 블루베리 영상 SBS에서 애터미를 조명한 거를 보면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걸 봅니다. 애터미에선 92%가 수당과 상관없이 물건만 쓰는 사람이다. 사업자가 물건을 쓰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물건을 씁니다. 그게 철저하게 애터미가 기존의 다단계와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구간에서 돈을 버는 구간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이 포인트가 내 소비 자산에서 어떻게 비록 작을지 모르지만 이 자산들이 어떻게 공유돼서 연결돼서 거대한 자산으로 모이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오늘 돈 벌 수 있는 비법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팡이든 아마존이든 모든 소비자의 돈들을 다 빨아들이고 있죠. 우리는 업체만 바뀌었을 뿐, 동네 슈퍼에서 마트로, 마트에서 온라인으로 바꿨을 뿐 우리는 거기서도 소비자고 이용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애터미의 컨셉은 우리 각자가 허브가 돼서 돈을 나누겠다라는 거죠. 나 자체도 허브 비즈니스가 돼서 나의 플랫폼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센터를 운영하시는 노정구 단장님의 소비자 멤버십 얼마래요? 30만 명. 저도 한 10,000여 명 정도의 소비자 멤버십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플랫폼이 저로 인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나 혼자로 시작했지만. 그래서 애터미에서 2018년도에 일주 2,000억에 매출했다면 3,500억이 넘는 돈들이 다 소비자한테 풀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중국에 들어가고 베트남이 들어가면 첫 해에 3조 이상 할 걸로 보는데 그러면 1조는 누가 가져가나요? 1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돈 6만 원에서부터 1억까지 모든 소비자가 나눠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더 가속화하는 게 아자몰. 아자몰에서 나 구입해봤다. 오, 많이 구입하셨네요. 저기 공동 카톡에 좀 이렇게 공유 좀 해주세요. 좋은 제품은 우리 좋은 제품 공유해갖고 막 알려야 되잖아요. 그 아자몰은 애터미 몰과 달리 또 하나의 쿠팡과 같은 몰입니다. 애터미 몰이 히터가 덥지 않나요? 좀 꺼야 되지 않을까요? 추우세요? 아 예. 좀 꺼주셔요. 예. 안 틀었어요? 아, 열기가 훅군 날아서. 네. 여기 애터미 몰이 있으면 아자몰로 또 링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터미 몰에서는 지금 400가지 정도의 애터미 브랜드를 단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고요. 아자몰에서는 지금 현재 16,000가지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자몰에서는 제가 이제 애터미 몰만 있을 때는 고기, 콩나물, 두부 이런 거 사러 또 생협이나 한살림을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아자몰이 생겼어요. 제가 거기서 삼겹살도 사 먹고요. 이번에 계란도 얼마나 계란이 깨져서 올까 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되게 신선하게. 그리고 엊그제는 이제 고객이 사과를 손님한테 구정 선물로 배송하겠다 그래서 또 사과도 배송시키고
어제 또 그 턱선이 이뻐지는 뭐 그런 10,000원짜리 밴드도 사고 아주 소소한 물품서부터 모두 다 있는 거예요. 16,000가지니까 대부분 다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자픽이라는 상품은 이렇게 매일 수요일 날 철저하게 어떠한 온라인과 비교해서도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한번 비교가 가능한 제품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든 브랜드들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자픽에 올라왔던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어제 여기다가 저희 홍 국장님과 양미리를 구워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홍 국장님이 그 비린내 난다고 양미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썩는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해서 너무 금방 구워지고요. 게다가 책상 위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프라이팬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게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69,000원짜리 이 아자몰을 딱 이제 만나면 보세요. 아자몰부터 탁 보여주고, 야 너 쿠팡 이용하지? 쿠팡 이용하지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 10명이면 과반수가 다 쿠팡을 알겠죠. 알고 있어, 이용해. 그래? 그럼 너 지금 오늘 아자픽 이 제품인데 클릭해봐. 다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해피콜, 일렉트릭 그릴을 다 클릭을 해보면 11번가에서는 123,000원, 위메프에서는 119,000원, 해자 쇼핑에서는 80,000원, 여기 다른 쇼핑몰에서는 120,000원. 야, 근데 아자몰은 69,000원. 그 사람이 보면 눈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니 이거? 야, 이런 쇼핑몰이 있어. 너 이용해야겠니 안 이용하겠니? 알려줄까 말까? 그리고 모바일에 탁 깔아주는 거죠. 들어가 보겠죠. 이렇게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던 쿠첸의 고품격 프리미엄 밥솥입니다. 딸 시집 갈 때 하나씩 해줘야 되죠. 저 밥솥이 오랜만에 사서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60만 원, 70만 원이에요. 근데 다른 데서 여기 다 보세요.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한 거거든요. 롯데 홈쇼핑에서 50만 원, CJ몰에서 55만 원, 전자랜드에서 55만 원, AK몰에서 58만 원, 하이마트에서 58만 원. 애터미 아자몰에서 얼마라고요? 349,000원. 이런 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뭐 애터미 설명할 것도 있어. 아자몰 설명하면서 애터미로 자연스럽게 통합 로그인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객들이 실제 애터미에는 관심 없어도 내가 당장 살 게 있다면 관심이 있겠죠. 그게 만약에 저렴하면서 좋은 제품으로 믿을 수 있다라면 더 관심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 우리가 어디서든 이제 아자몰이 탄생함으로써 접점이 탄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러한 제품들을 사서 모든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어떻게 수당을 배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이제 모바일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갖고요. 사업 설명 자료를 안 가져가도 모바일로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모바일에 회원가입을 클릭하게 되면 그 초기 화면은 쿠팡, 롯데닷컴, 신세계닷컴이랑 다 동일합니다. 모두가 핸드폰 인증을 하고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물어보나요? 누구 소개받고 왔는지 꼭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의 회원 코드를 나한테 소개한 사람의 회원 코드로 물어봅니다. 그 이유는 그 플랫폼을 다 이마트로 넣어주고 애터미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플랫폼으로 넣어주겠다라는 신호예요.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꼭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후원인 코드를 쓰게 되면 내가 있고 나한테 이 사업을 소개시켜준 스폰서가 있겠죠. 그럼 나의 후원인 코드는 딱 2번뿐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어디로 해야 되나요? 이쪽에 넣을 수 있다? 없다. 무조건 1번과 2번의 아래로 가입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입을 시켜놓게 되면 계속 내려가잖아요. 오랜만에 여기 위에 있는 소비자를 만나서 자신의 계보들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래요. 자기는 단 한 명도 가입시킨 적이 없고 물건이나 좀 사서 썼는데 자신의 하이 코드로 많은 소비자 멤버십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의 패러다임인 연결과 공유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애터미 마케팅이 이거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걸 정확히 간파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제품을 사게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품에는 포인트 밸류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애터미몰에서는 10%에서 50%까지 잡히고요. 아자몰은 어떤가요? 아자몰은 제가 봤더니 1%에서 15%, 20%까지 잡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모든 포인트를 내가 이제 제품을 구매하게 됐다면 만약에 50%짜리 포인트를 10만 원짜리 사면은 포인트 얼마 되는 거예요? 5만 포인트.
30%짜리면 한 35,000포인트가 잡히겠죠. 그렇게 해서 적립이 되면 내가 30만 포인트가 될 때 나는 파란색 에이전트로 적립이 되게 됩니다. 이 30만 포인트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있다? 없다. 누구는 한 달 만에 적립할 수도 있고 누구는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대로. 모든 영업 조직은 항상 달 마감이라는 걸 해요. 내가 아무리 이번에 800만 포인트를 했다 하더라도 1000만 포인트가 돼야지 수당을 주겠다 하면 2월 1일자 되면 800만 포인트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0만 포인트 땡겨야 되죠? 근데 애터미는 그런 게 있다? 없다.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이 사람은 수당받을 자격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을 시켜 나갔을 때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내 코드로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나는 주로 어디 가서 사나요? 나의 가입시킨 하이 회원의 코드로 들어가서 공유해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 회원으로 무한정 내려간 회원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모두 누구 회원이다? 내 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입시키고 0PB인 사람들을 이 아자물과 더불어서 꼭 가갖고 이 계보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네가 노는 동안 이 가입한 것만으로도 너희 소비자 회원이 얼마나 증식됐는지를, 그래야지 그 사람의 상식을 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연결로 갔을 때 하이 회원에서 3만 PB, 1만 PB 좌측의 매출, 우측의 매출의 합의 매칭으로 우리는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보도를 열어보시면 오늘의 하이 매출 이 사람 3천, 이 사람 5만, 이 사람 얼마 해서 이게 다 합친 포인트가 30만, 이쪽에 우측의 매출이 합친 30만으로 첫 매칭 6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첫 수당 받으신 분 보니까 한 6만 4천 원 정도 받으셨더라고요. 저번에 이제 12월 달은 워낙 많이, 그러니까 판매사가 많이 나올 때는 엔가가 내려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복구를 했습니다. 엔가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사업 설명을 했더니 오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들으셨는데 궁금한 게 있대요.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이걸 다 인정을 해주면 회사가 어떻게 되지 않냐.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바이너리그로 나갈 때 매출이 계속 느는 걸 계속 인정을 해주다 보면 수당 나갈 게 더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때 애터미가 신의 한 수로 뭘 뒀다? 상한선. 모든 다단계는 어쨌든 위에서 먼저 시작하신 분들이 다 가져갔다는 게 고정관념이죠. 근데 애터미는 애초에 이거 잘라버렸죠. 없어요. 우리 노정구 단장님 10년 동안 사업하셔갖고 매출 늘어갖고 하루에 3억씩 뛰어도 얼마만 인정해 준다고요? 5천만 포인트. 2억 5천은 내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중국 오픈해갖고 매출 10억 대도 내 거다 아니다? 아니에요. 졸업이라는 걸 합니다. 2009년도에 사업 시작한 사람도 5천만 PB에서 끝. 2014년도 5천만 PB에서 끝. 이제 중국에서 2020년에 가입한 사람도 이제 5천만 포인트가 되면 끝입니다. 지금 매출 포인트의 상한선 제도를 만든 거는 박한길 회장님이 200억 벌어가는 한 명을 만들어 것보다 1억씩 벌어가는 200명, 300명을 애터미를 통해서 서민을 부자로 만들겠다라는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이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매출 포인트의 상한선 제도가 굉장히 마케팅에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나는 인맥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난 소비 여력이 없고, 근데 그런 사람들 석세스 세미나에서 다 연봉 1억 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지난달만 해도 70세 할머니가 70대에 시작해서 72세 국장 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고아가 시작해서 됐고요. 저번에는 정말 약간 정신지체 장애자시더라고요. 정신지체가 아니라 뭐죠? 정신을 올바르시는데 이제 몸이랑 이제 이게 다 따로 노는 거죠. 근데 그런 분이 국장을 갔어요. 그거는 본인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70대라도 70대가 60대 되려고 60대가 30대 되려면 명단이 젊은 청년으로 싹 바뀌는 거죠. 내가 초졸이어도 초졸이 중졸 되려고 중졸이 고졸 되려고 고졸이 대졸 되려서 박사님 되려면 박사님 명단으로 싹 다 바꾸는 거예요. 난 한국분이 아는 사람이 없어도 한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캄보디아에서 다 바뀝니다. 연결과 공유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경자년 시대에 혁신적인 생각 하셔야 되고요.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돼요. 내 능력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쉽지 않았잖아요. 같이 모여서 뭐 좀 해보자고요. 애터미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애터미 마케팅을 통해서 전 세계 단일 서버로 이 서민이 부자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무한 단계로 지금 애터미 앱을 누르시게 되면 애터미가 들어간 13개국의 언어가 다 뜨게 됩니다. 이 언어를 누르는 순간 그 나라 사이트로 싹 바뀌죠. 30초 만에. 이걸 꼭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30초 만에 네가 실시간으로 이 분당 오리역에서 칫솔 하나를 쓰던 대만 가오슝에서 하나 쓰던 뉴욕에서 하나 쓰던 그 매출이 오늘의 일매출로 하이 매출로 다 잡힌다 안 잡힌다? 다 잡힌다. 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이제 대만 아자몰 이제 오픈한대잖아요, 연말에. 예,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다 애터미 몰뿐만 아니라 아자로 해서 다 연결이 된다면 소비자가 모여있기만 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연결과 공유를 해서 거대한 소비 집단이 모여있기만 하면 다 얹히시면 돼요. 카카오톡을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 없었지만 1000만, 2000만이 되니까 애니팡 올리고 카카오 택시 올리고 카카오 뱅크 올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애터미가 이제 600만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되고 2000만 명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제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 미래 생각을 가져다가 내 걸로 끌어쓰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게 이번 경자년의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앞으로 이제 중요한 시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30억 시장 인도와 중국 그리고 베트남이 올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 여러분의 깃발을 꽂는 글로벌 역사를 한번 여러분의 가문에서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여러분 어때요? 그냥 아주 명쾌하게 애터미 사업 설명해 주셨죠? 네, 애터미는 이런 애터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조금 오해가 있으셨다면 오늘 완벽하게 풀리셨을 것 같아요. 맞죠? 네, 오늘 열정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이정혜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 멋진 도구, 훌륭한 도구를 통해서 성공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성공을 하시려면 성공하신 분의 강의를 들어보셔야만 또 그 길을 우리가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제 2강을 또 해주실 텐데요. 우리 2강의 강의를 해주실 우리 강사님께서는요. 이미 애터미에서 완벽하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배워도 아주 그냥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그냥 막 신이 나십니다. 애터미의 멋진 남. 네, 노재용 스타마스터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려서 방금 소개받은 스타마스터 노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 처음 보신 분 좀 있죠? 예, 제 강의를 제일 안 서갖고 제 소개 말씀드리면은 애터미 처음부터 하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터미를 하게 됐는데 제가 보니까 애터미를 그 당시 선택했던 게 그냥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여러분처럼 애터미라는 정보 몰랐고 제가 애터미 접할 때 더더군다나 좀 이쪽 분야를 싫어했어요. 이쪽 분야가 뭐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 90년도, 98년도에요. 이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가 있어요. 글로벌 에이사라고. 그 일을 제가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근데 한 이유는 뭐 큰 돈 떼돈 벌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글로벌에서 할 때 제가 이제 직장을 다녔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무슨 중앙회라고 해갖고 은행이에요. 대형 은행. 이렇게 초록색 이렇게 있는 은행 있죠? 그럼 알아들으시면 돼요. 일단 그 은행은 좀 특별한 은행이에요. 여러분 시중은행은 틀려서 안 잘립니다. 실적도 안 쪼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렸지만 제가 다닐 때는 지점장까지 가는 거는 명확한 거고. 그래서 그 직장 생활하는 10년 동안에 이제 우연찮게 암의 정보를 받게 되는데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 가갖고
너무 놀랬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눈빛이 살아있고 저는 그냥 흐물건하고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왜? 꿈이 없기 때문에. 직장생활 왔다 갔다 꿈이 없는데 이런 현장에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다 나가 똑같은 사람이야. 어떤 훌륭한 직장도 다니고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은 밤중에 눈빛이 달랐어요. 여러분 지금 애터미 본 비전부 사람들처럼. 그래서 거기서 큰 충격을 보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알아보는 과정에 엄청난 내용을 알게 돼요. 이제 노동수익과 어떤 시스템 소득을 알게 되면서 결국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현실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뭐라고요? 확인이 됐다고요.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그러면서 사이드로 이제 하게 돼서 결국은 몇 년 하다가 안 돼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직장도 간두고 했기 때문에 애터미 만날 때는 가장 경제적으로 힘들 때 만나요. 집 있던 것도 다 없어졌고 집이 두 채나 있었거든요. 근데 집 두 채 있을 때 그 글로벌 회사를 했어요. 그 연금성 소득이나 지속적 소득, 시스템 소득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처음 듣거나 알아보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소득을 가져오고 어떤 일인가를 먼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기본적인 사업 이제 개념은 이렇게 했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시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를 이제 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맡을 차트는 뭐냐면은 과연 이제 이거를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업 설명이라 그래요. 지금 부업 설명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떤 룰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보니까 결국은 잘 되더라. 뭐라고요? 잘 되더라. 그걸 이제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마 네 번째 강의가 될 텐데 사실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이제 권해요. 이렇게 안 해도 되긴 돼요. 근데 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성공 8단계라는 건 이제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물론 우리 애텀이라는 회사가 만든 건 아니에요. 이미 몇십 년의 이제 글로벌 회사라든가 이런 네트워크를 해선 회사들은 다 이 방법으로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효율적이다라는 게.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에 들었던 거,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은 분들 있죠? 그분들은 지금 내가 할까 안 할까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고민하지 마시고 요 단계를 한번 이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대더라. 그러면 내가 이 방법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이건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때 놓으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이 방법도 모르고요. 그냥 뭐 자기가 들은 거 가지고 가서 애터미 한다 그러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 지금까지 제가 오기까지는 아마 여기 1번, 2번, 3번은 이제 준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했어요. 강의 들었죠? 그래서 이제 들은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듣고 일주일 동안 또 실천도 했죠? 이제 이 사업은 여러분들 듣고 실천하는 사업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만남과 초대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만남과 초대는 왜 했냐? 오늘 제가 할 거. 요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만남과 초대를 한다고요? 이제 사업 설명이라 그래요. 그 이제 애터미가 뭔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업 설명과 그다음에 사업 설명 끝나고 나서 이제 후속 조치라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제 후원 부분이에요.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 제가 여태까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물론 애터미 사업 경험도 있지만 글로벌 A사 경험도 많이 쌓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현장에서 제가 어떻게 한 걸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괜찮겠어요? 예, 그래서 그럼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특히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거를 이제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좀 점심 저녁 먹고 좀 피곤하죠? 어깨 한번 이렇게 돌릴까요? 예, 그래서 저도 아까 먹었더니 좀 여기 몸이 뻐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전문 강사가 아니에요. 강사처럼 보여요? 아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거 한 몇 년 여기 와서 똑같은 얘기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는 저렇게 뭐 말을 못하니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 그게 이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자, 사실은 이제 그 어떤 행동을 할 건데 물론 그 순서대로 하는 건 맞아요. 순서대로 하는 건 맞는데 그건 사업 방법이고 내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할 건가 요거는 이제 당장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 방법을 모르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돼요. 자, 세븐 코어라 그래요. 근데 이 중에서 3, 4, 5, 6, 7번은 당장 못 해요. 그건 여러분 당장 못 하는 거고 이제 사업 순서라든가 어떤 그 사업 방법이나 이런 거를 터득해 가는 과정에서 하는 거고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1번, 2번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먼저 써 보시고 제품 때문에 이 사업은 되는 거니까 제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써 보시고 그다음에 100% 이제 미팅을 참석하는 건 뭐냐면은 단순히 이론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어떤 경험이 축적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미팅을 이제 계속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팅을 참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또 눈도 떠지고 그래서 요걸 주기적으로 요걸 하시면 된다. 이거. 자, 이거 건너뛸게요. 결국은 요걸 계속 행동하다 보면은 뭐가 되냐? 습관이 돼요. 이제 저처럼 습관이 되면은 그냥 아무나 만나면 그냥 애터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저는 아무나 만나면 얘기한다니까 그냥. 뭐 오늘도 수많은 사람한테 그냥 뭐 제가 차 고치러 가갖고 그냥 어디 아자몰 있죠? 아자몰 아냐고 물어봤죠. 그 사람이 알 리가 있어요? 당연히 전 모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모르는가 그랬더니 12월 24일에 오픈했으니까 모르겠죠. 딱 오픈 날짜가 얼마 안 됐다. 근데 그 아자몰이 뭐냐? 그래서 쿠팡가 같은 거다 하면서 한번 보여주고 한번 보여주고 말 게 아니고 다음에 또 갈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제가 경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사업 설명하고 했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의 원칙이에요. 그냥 원칙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호일러 법칙을 활용을 해라.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선은 그 사업 설명을 할 때 그 설명자하고 듣는 자하고 연결자가 사실 구분이 돼요. 그래서 사업 설명한 사람들은 사실 철저한 준비를 해갖고 가야 돼요. 할 사람들은. 근데 이 준비하는 자세도 여러분들이 물론 자료도 가져가고 뭐 제품도 가져가서 제품도 소개하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업자의 자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그 사업 설명을 잘하고 그다음에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참 사업 설명을 하는 장소는 센터로 초대해서 사업 설명을 듣게 하는 게 있고 근데 센터에 오는 거는 사실 확률적으로 높지가 않아요. 그분도 바쁘고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찾아가라 그래요. 찾아가서 그분이 뭐 사무실에서 만나든 아니면은 또 외부에서 만나든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 가서 만나서 할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는 여기 와서 듣게 하는 것보다는 무슨 얘기냐? 내가 사업 설명을 많이 하고 싶다. 많은 사람 그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꼬박꼬박 어떤 센터에서 하는 사업 설명에 안내하는 횟수보다는 내가 나가서 무작위로 3명도 만날 수 있고요, 5명도 만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가서 할 경우가 많아요. 이때 사업 설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사업 설명하지 말고 이제 호일러 법칙을 쓰라는 건데 즉 제3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3자는 뭐냐? 근데 각자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어떤 준비냐 하면은 이제 안내자 호일러 법칙부터 설명을 하고 할까요? 우선은 요게 기본 원칙이니까 여러분이 제품 쓰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해도 돼요. 근데 애터미는 이러한 일이야. 애터미는 이러이러한 사업이야. 그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제3자가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암만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잘을 해도 내가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내 얘기를 안 믿어요. 쉽게 얘기해서 직장만 다녔던 사람이 여기서 이제 몇 번 듣고 월 1억씩 벌 수 있는 큰 대단한 사업이야. 그게 와 닿겠어요, 그 사람이? 그렇죠? 직장만 선생님. 그래서 사실은 제3자를 이용해서 해야 돼. 이게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많은 데서 써먹는 거. 애터미만 이런 다 네트워크 마케팅만 써먹는 게 아니고요.
사실 보험이라는 것도 다 이런 걸 써먹는 것들이 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은 자 스폰서라는 사람이 이제 설명할 사람이죠. 호일러 법칙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초대자인데 각자가 준비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사실은 제대로 사업 설명을 하려면은 외적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가는 사람 그분들이 이미 리더로서 자세를 갖춰 있고 그리고 어떻게 충만돼 있으면은 열정적이면서 그리고 외적 자세도 이미 갖춰져 있어요. 제 외적 자세면 사업자처럼 보이겠어요? 제가 이 사업을 보고 물론 그분뿐만 아니라 나 초대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업자 같은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은 옛날 모습으로 갖고는 무슨 사업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사업처럼 사업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외적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줘야 돼요. 즉 뭐냐 이제 그날 만나는 사람 있죠. 이 사람에 대한 기본 정보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만나서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과 감정 갖고 사실은 그 연결될 확률이 많아요. 논리적인 것보다. 그러면은 미리 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주고 이런 개인적인 정보 주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여기서 돌아가고 밖에서 이제 만났을 때 있죠. 뭐 외부라는 거는 뭐 어떤 그분의 사무실일 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커피숍일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어떤 사무실에서 그분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러면 거긴 피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집중을 못해요 그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일에다가 뭐 이렇게 겹칠 수도 있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센터로 안 내는 게 좋은데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조용한 커피숍도 괜찮고 물론 집에서 제가 해봐서는 집에서는 요즘 다 오픈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만나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와서 커피 먹자 뭐 이렇게 먹자 해서 만날 수가 있는데 저 이제 남자분들도 설명하는 그 남의 집 간다는 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때도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왜냐하면 이건 한 방에 그 사람이 알아듣냐 못 듣냐 그리고 관심이냐 안 관심이냐를 해야 되거든요. 한 방에. 그러다 보니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드린 거예요. 커피숍을 가더라도 조용한 곳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실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다 답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장소에 누구 가서 설명을 해주러 가려고 그러면은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커피숍까지 제가 다 답사를 해요. 미리 가서 그 근처. 어디에 앉는 것까지 제가 다 답사를 해요. 이분이 시선을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벽을 보고 있어야 돼. 아셨어요? 이렇게 저 입구를 보고 있으면 시선이 뺏기겠죠? 얘기하는 과정에. 자, 그럴 때 내 역할을 모르는 역할을 하는 거냐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옆에서 같이 듣는 척을 여러분 집중하는 척을 좀 해주셔야 돼. 이게 다 각본대로 왜 그 사람을 제대로 듣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미 준비된 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된 초대를 통해서 집중력. 물론 센터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에서도 준비된 초대를 통해서 여기서 그분이 집중할 수 있게끔. 이왕이면은 요 앞에 앉는 게 좋겠어요? 뒤에 앉는 게 좋겠어요?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분이 그날 제대로 더 관심을 갖고 비전을 못 봤더니 더 관심을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 뒷부분이 연결이 안 돼요. 후속 조치라든가 후속 관리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집중할 수 있게끔 모든 것.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분을 앉혀놓고 뭐 가서 뭐 물건을 주문한대나 뭐 그러면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집중해서 옆에 가서 딱 앉아서 같이 듣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일 앞에 두 줄까지 앉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모두 준비를 거쳐서 듣게 하고 나서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요. 비전을 줘서 결국 뭐 소비자할 경우는 제품 사용이지만 지금은 이제 제품 사용보다 이제 이 사업자를 나를 같이 할 사업자를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 초대하는데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결국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이미 스폰서라든가 그분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잘 안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인지 세미나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여러분들은 가자는 저기만 누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 바쁘다고 해서 그날 또 못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초대하셔야 돼. 다음에 자기가 갈 수 있을 때 초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일러 법칙 다 설명을 들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 설명의 목적은 뭐냐? 후속. 결국 이 사업을 통해서 한 방에 이렇게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반딱을 해서 나 할게 그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한 번 듣고 뭔지 알고 한다 그래요. 그죠? 물건 쓰는 건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나도 한 번 듣고 할게. 그 사람도 저는 이상하다 보는 거예요. 아니 뭔지 알고 해요. 이게 결국 그 사람들이 꾸준히 애터미가 어떤 일이고 어떤 사업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초대가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초대? 후속 미팅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그런 세미나 내가 사업 설명하는 목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전도 보지만 다음 미팅 초대, 다음 세미나 초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계속 애터미 비전을 보면서 이 일을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사업 설명의 목적은 뭐다? 다음 미팅 초대, 세미나 초대. 제가 애터미에 와서 가장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애터미의 어떤 이런 거에 안내하고 석세스 세미나에 가는데 제가 거의 목숨을 걸었어요. 왜? 저도 거기 가서 감흥을 받고 내가 큰 결정을 했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믿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었어. 아니면 또 어떤 장사를 했어. 근데 여러분이 뭐 플랫폼 비즈니스도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야. 여러분 믿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어떤 큰 세미나에 가서 여기가 이런 데였구나. 거기서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특히 첫날 하는 우리 박한길 회장의 균형 잡힌 삶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많은 충격을 받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진지하게 알아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까지 안내가 안 되신 분들은 그분을 애터미를 정확히 안내하신 분이 아니다. 제가 이거를 빨리 깨우쳐 갖고 저 같은 경우는 석세스 아카데미에다가 초대하는 게 초집중을 했던 거예요. 누굴 만나더라도 내가 거기까지는 내가 안 한다. 때를 쓰면서 한 사람도 있고 협박해서 데려간 사람도 있어요. 제 오른쪽에 박지로 본부장이라고 있어요. 유명한데 직장 다니는데 못 간대요. 석세스 세미나를. 왜 못 가는가 봤더니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뭐 직장인들 어떻게 가 금요일 날? 제가 강제로 휴가 내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보면은 그 친구 인생이 바뀔 거고 그 가정이 다 바뀔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은 내가 내 가족이 바뀌어? 내 운명이 바뀌어? 내 애들 인생이 바뀌어? 그게 확신이 안 된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해요. 제가 처음에 한 7만 원 수당 받을 때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휴가 내라고. 네? 인생 바뀔 수 있으니까. 다 휴가 다 써서 못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당했다 그래야지. 나는 거길 꼭 데려가야 되니까. 그 선택 하나로 그 친구는 직장 안 다니고요. 저처럼 힙배지 따라서 월 연봉 1억자 이상이 됐다고요. 그 선택 하나로. 예? 거기 안 갔으면 서세미나 안 갔으면 이 비전을 못 봤기 때문에 모르죠. 뭐 지금도 SKC 다니고 있을지. 그거는. 예? 잘렸을지도 모르는 거고. 예? 잘했죠? 여러분이 그런 확신이 있냐 이거예요. 예? 그 확신이 없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초대를 못 할 겁니다. 음식점 하는 사람도 제가 문 닫게 하고 간 적도 있어요. 그럴 확신 있어요? 네? 이틀치 저기 매출 다 줘야 돼. 거기 데려가려면은. 제가 그렇게 해서도 데려갔다니까요. 예? 왜? 그 사람은 음식점 해갖고 안 바뀌어. 점점 더 힘들어져. 그걸 내가 알았는데
그걸 해결 납둬야 돼요? 예? 이게 그거보다 훨씬 낫다는 걸 여러분이 확신하냐 이거야. 아 그럼 데리고 가야지. 문 닫게 하고. 예? 나는 그렇게 할 자신 있다. 됐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따 얘기할 133 얘기를 실천하면 금방 이제 사업이 될 겁니다. 왜? 누구한테 얘기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거든. 누구한테 얘기했을 때 너 다단계지?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사람은 그런 얘기 못해요. 이렇게 하는 거 뭔지 알죠? 예? 누가 뭐래도 자꾸 여기 애터미 하다 보면은 제 파트너 많은 사람들이 거절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거절은 왜 거절을 받아요? 지가 안 받은 건데. 내가 좋은 걸 줬다고요. 왜? 이거 손해본 거 없잖아요. 그 사람 쓰면 이익이고 이걸 하면은 인생이 바뀔 거고 애들 인생이 싹 바뀔 건데 제가 그렇게 됐어요. 예? 애들 인생이 싹 바뀌었고 예? 내 모든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누가 하나 피해본 사람이 없는데 예? 왜 누가 뭐라 그러면 다단계라 그러면 왜 쭉쭉 해가고 예? 뭐 거절받아가고 상처가 그래서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상처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받을 때는 뭐가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죠. 예? 기분 나쁜데 그거를 내가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직 아파하면은 이거 더 알아보셔야 돼요. 누가 막 이랬을 때 내가 아파. 그럼 더 알아보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설명도 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 후속 조치, 후속 관리.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후원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이제 팔로우업, 팔로우스루. 자, 구체적으로 뭐냐? 결국은 이것도 비전을 더 주면서 애터미 사업을 나같이 동참시키려는 게 목적이에요. 팔로우스루. 자, 후속 조치는 뭐냐? 그 사람이 아직 정확하게 이제 사업 비전을 못 보는. 이제 한두 번 들어가고 비전을 보겠어요? 예? 그래서 계속 만나면서 후속 조치라는 건 뭐냐? 계속 만나는 거야. 만난 과정을 통해서 그분한테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더 주고 그런 거 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만나 그럴 때 그냥 가지 마시고 이제 이런 자료도 쓰고 아까 얘기했죠? 지나가는 애터미. 그러니까 옛날 애터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 계속 미팅에 오라는 이유예요. 계속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지나가는 애터미를 여러분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 옛날 애터미 갖고 하면은 안 된다고요. 그 당시 애터미 했던 사람들은 다단계로 알고 있을 거. 아까 우리 네트워크로 알고 아주 초기에는 방판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뭐냐 후속 조치는 뭐냐 미팅과 초청을 반복하는 거야. 결국은 나 미팅 가기 싫은데 그럼 이 사업 아직 개념이 안 잡힌 거야.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이런 네트워크 사업 특히 애터미 사업은 저 따라하세요. 미팅에서 시작해서 결국 미팅에서 끝나더라.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듣고 결국 처음에는 듣는 사업이에요. 미팅을 듣는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듣는 거를 내가 이제 행하는 거야. 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막 3년 동안 듣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행동 요령은 나왔어. 뭐라고요? 7코어. 물론 8코어 같은 거예요. 그거는 행동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니까 이제 누가 거절해도 뭐라고요? 아프지 않아야 되죠? 그러면 뭐가 제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확신. 이거 팔로우업을 통해서 내가 만났던 그분을 계속 만나는 팔로우업을 통해서 그분이 이렇게 가끔 여러분이 안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도 있어요. 반드시 24에서 48시간 이내에 그분을 다시 만나든가 다음 아까 뭐라고요? STP 사업 설명에 뭐라고요? 그 다음 목적은 다음 미팅의 안내, 다음 세미나 이런 안내. 그거를 최소한 몇 시간 적으세요.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24에서 48시간 이내에 내가 만나든지 또 안내를 하셔야 돼. 그거를 아마 경험 많은 스폰서들은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에 이런 세미나가 있는데 이런 미팅에 한번 오십시오. 그때 옆에서 나는 뭘 해야 된다고? 나는 못 간다. 이거 가야 된다. 얘기하는 게 가야 된다. 못 간다라는 어떤 일정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정을 쭉 보고 다음 기회 내가 갈 수 있을 때 그분을 사업 설명을 듣게 해서 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가냐면은 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이걸 한 STP 사업 설명을 듣고 예? 꼭 물어보게 돼 있어요. 아직 그분이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주변에 물어본다고요. 주변에 물어보면은 애터미가 아까 시간상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 이걸 만났다가 안 하거나 관두거나 또 자기 이런 방법적인 거를 선택을 잘 몰랐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성공 못한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만나면은 잘 된다 그래요? 그거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다음 안내를 하시라는 거야. 우리가 뭐 나쁜 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칠까 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미팅하면 뭐 한다? 가서 만나라. 요거 때문에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계속 센터에 오게 하는 게 스케줄이 안 맞을 수 있죠. 특히 애터미를 좀 하시는 중간 리더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무기력형 여기에 이렇게 학습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 파트너들도 그렇고 이제 나가서 사실은 만나서 후속 조치나 후속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센터로 오라고 그래. 그 센터에서 기다려. 의외로 많습니다. 아니면은 집에 가 있든가 전업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계속 찾아가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 일은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찾아가다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시스템에 들어오면 이 시스템에 안착해서 이 안에 머무는 거예요. 시스템 안에. 그다음에 후속 관리는 뭐냐? 결국은 이제 팔로우업을 시키고 이제 이 사람 비전 보기 했죠? 계속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사업가로서 어떤 이제 성공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미 이제 사업을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업자를 정기적 지속적으로 계속 돕는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이 팔로우 스루라 보시면 돼. 혼자 하는 사업이 계속 아니라 그러죠? 저희 사업은 팀워크 사업이라 그래요. 이 팔로우 스루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 파트너가 결국은 안착을 할 건가 안 안착할까 여기 부분에 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 결국은 뭐를 안착시킬 거냐 요거예요. 계속 우리가 시스템에 얘기했듯이 시스템의 플러그인 해석 누가? 그분이 성공의 8단계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공의 8단계거든요. 요 8단계와 그다음에 7코어를 실천하면서 자기 습관을 시킬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이 계속 팔로우스를 하는 겁니다. 후속 관리를 하시는 거야. 물론 그분이 이제 어떤 정형에서 나는 시간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위를 뒤로 미루시면 돼. 우선 내가 여러분들이 이 내 파트너를 플러그인 시키려면은 여러분이 사업자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먼저 플러그인 돼 있어야 돼. 시스템에. 시스템 플러그인이라는 건 알죠? 우리가 이게 플러그인 전기 콘센트를 이렇게 꼽았을 때 플러그인이라 그러고 이걸 뺐을 때 플러그인 아웃이라 그래요. 쉽게 해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이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플러그인은 빼었다 끼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플러그인. 밥솥 얘기 제가 많이 했죠. 밥이 되려 그러면은 그게 밥 될 때까지 이게 딱 꽂혀져 있어야지. 그거를 빼었다 끼었다 무슨 얘기냐? 미팅에서 시작해서 미팅에서 끝난다는데 미팅을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그러면은 성공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업 설명을 듣게 할 때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모시고 가겠죠? 사업 설명은 여러분 또 누구 모시고 가셔야 돼요.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스폰서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시스템을 정확히 안내할 수 있으니까. 시스템 플러그인 안 된 스폰서는 다음 어떤 미팅에 본인이 뭐 플러그인이 안 돼서 그거를 이렇게 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당연히. 자, 그리고 여러분이 후속 관리를 할 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여러분 파트너가 많이 생겨요. 처음에 없죠?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 사업을 정확히 보게 되면 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직이 커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수많은 사업자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를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후속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어디요?
이렇게 시스템에 플러그인 돼 있고 그분이 이렇게 변화하라고 하는 어떤 자세가 돼 있어. 무슨 변화냐? 사업을 하려는데 아까 뭐라고요? 저 같은 경우 당장 변했잖아요. 사업하러 왔을 때 넥타이 매기 되게 싫더라고요. 몇 년 동안 넥타이 안 매는 일을 했다고 현장 일을. 그런 사람이 여름에 넥타이 매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네. 그렇게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후속 관리를 해나가시면 돼. 괜히 변화하는데 막 힘드는 사람 있죠? 그분은 후순위로 밀어놓는 거예요. 순서 자체를. 그중에 나중에 그분이 이제 언젠가 변화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그쪽에다 투자하시면은 아마 시간 관리가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할 때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없어갖고 그냥 거의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저희 사업의 특징이 연금성 소득도 있지만 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복제소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복제소득. 그래야 내가 빠졌을 때 복제가 제대로 됐으면은 잘 굴러가겠죠? 그게 진짜 큰 시스템 소득이에요. 근데 뭘 복제시킬 거냐 이거예요. 전에는 그냥 말로만 복제시켰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이 시스템 가이드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분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복제를 시키면 훨씬 무슨 얘기냐? 그 사람도 다 이걸 작성하면서 이대로 실천을 해. 그럼 그 밑에 마트너도 이걸로 다 실천해. 그럼 복제가 잘 되겠죠? 그냥 주먹구구 세는 것보다 꿈 가져라 이거보다 꿈을 여기다 다 적고 소비자 어떻게 만들어라 그럼 여기 다 적고 이게 다 있어 이 안에. 그래서 여러분부터 이거를 실천을 하시는 거야. 저도 해요. 제가 할 때 이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한다고요. 이거 하면서 133 저도 해. 어떨 때는 133은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아까 하루에 3명 정도 만나는 거를 왜 만난다? 우리는 만나는 게 일이 되니까. 후속 관리, 후속 조치가 계속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후원의 원칙이 있는데 아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 정기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고 요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후원을 한다 그러면 이제 따지지 마셔야 돼. 결국 우리 소득은 뭐냐면은 그분이 정확히 복제 시스템을 타서 나한테 엄청난 돈을 갖다 줄 거예요. 수익적으로. 그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복제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따지면 안 돼요. 뭐 내가 널 후원하는데 뭐 얼마 돈 계산하고 그럼 장사꾼이라 그래요. 그 사람 장사꾼이고 이거는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처음에는 안 해봤죠? 저처럼 해봤어요? 안 해본 사람이 많아요. 안 해본 사람이 많은데 결국은 어려워서 이게 힘든 게 아니고 안 해보다 보니까 서툰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까 그 명단 있죠? 첫 번째 명단 작성을 했으면은 그 명단 작성을 가지고 만나는 거를 여러분 스폰서랑 계획을 짜서 물론 사업 설명을 하거나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스폰서님을 대동을 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 귀담아 듣고 적으셔야 돼 사실은. 그래갖고 나중에 여러분 파트너 나왔을 때는 여러분이 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제예요. 그거는 여기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현장에서 그거는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가르쳐 주겠어요? 다 상황이 틀린데 어떤 직업도 틀리고 그 사람 나이대도 틀리고 그 사람이 만나는 공간도 다 틀린데 그걸 여기서 다 어떻게 설명을 다 드리냐 이거야.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지. 우선 여러분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 스폰서를 연결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배우면서 익히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파트너한테 또 하시는 거라 이거야. 그게만 제대로만 복제가 된다 그러면은 저는 복제가 많이 해놨어요. 달랑 3명.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몇천 명, 몇백 명을 복제하는 게 아니고 3명을 제대로 복제하니까 그걸 통해서 수백 명이 복제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제가 빠져도 돌아간다 이거야.
제대로 복제된 사람들은 제 얘기 때문에 세미나 가는 것도 아니고 제 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에 오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스스로 가는 거야, 스스로. 그게 진정한 여러분이 여기서 복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쇼핑몰에서 나오는 소득, 시스템 소득은 맞아요. 실질적인 복제 소득은 이 시스템에 있는 복제 소득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왜 미팅이 이제 중요하냐, 이제 실례를 들어볼게요. 아직 제 파트너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사실은 그들은 이제 부업으로 나왔고 제가 이제 전업을 했어요. 3개월 만에. 물론 센터 없습니다. 저는 용인이라는 데서 시작을 해요. 저기 동백에서, 집은 동백. 제 스폰서님은 한상현 총장님이라고 아시죠? 그분은 제 직스폰서님인데 그분은 성남에 있어요. 여러분이 왜 미팅이 중요하고 왜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해요, 후속 조치, 후속 관리가 중요한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센터는 저기 있어요. 어디? 성남에 있고 저는 동백. 저는 이제 전업 나왔어. 그러니까 저는 이 내용은 없었지만 그때 이미 133, 15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만나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제품도 소개를 하고 애터미가 이런 것도 얘기하고 물론 제가 이제 할 줄 아니까 스폰서님도 활용을 했지만 제가 할 때도 있었고. 자,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사업 설명도 해야 돼. 뭐냐, 마케팅도 풀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수당도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예? 계속 듣기만 하면은, 계속 스폰서님한테만 하면은 복제가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밑으로도 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거 관심만 가지면 금방 해요. 뭐 고차원적인 게 아니거든요. 뭐 미적분 나오는 것도 아니고. 등한 그렇게 제가 진행하는 과정에 이제 제 파트너들은 직장을 다니니까 시간도 많이 없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석세스 가서는 비전을 보는데요. 예? 이제 몇 사람 얘기하다 보면 비전도 안 보니까 힘이 떨어져 나가. 근데 제가 잘한 게 있어요. 매일 만난 거예요, 밤에. 센터에서 만난 거는 아니고, 왜 이제 팔로우업이 안 된 거예요. 이제 파트너들은 아직. 예? 요게 팔로우업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거기에 뭐 막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만난 거예요, 저녁마다. 오죽했으면은 이제 성남 가서기는 그렇고 센터가 머니까요. 저는 길거리에서 만났다. 그래도 되더라 이거야. 센터가 없었다니까요. 예? 주로 어디서 만났냐? 여름에는 파라솔 미팅이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편의점 앞에 파라솔 있죠? 그들은 이제 직장 갔다고 밤에 만나야 되니까. 한 분은 선생님이었고 막 SKC 제 다녔던 후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이렇게 했다가 저는 이제 막 하루 동안 움직였잖아요. 예? 신나게 움직여서 그 움직인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기운이 안 떨어지는 거야. 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기운 안 떨어지게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운 안 떨어지는 거? 내가 돈 되는 거 보여주면 돼. 7만 원 나왔다? 10만 원 나왔다? 요게 더 비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보고 그래서 소비자도 만들고 계속 돈 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제일 큰 비전이다. 이제 가던 사람은 한 3년 5년 했던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건 자기 얘기 아니에요. 나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만나는 과정에서 팔로우업이 계속 됐던 것 같고, 알게 모르게 제가 팔로우업을 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 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또 만나고. 최근 제가 경험한 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줄 건데요. 왜 계속 만나는 게 중요하냐? 지금은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의 애텀이 정확히 바뀐 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 상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이 바뀌어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제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 있죠? 중간에 이렇게 회원 달려 있는 분들, 그분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원 쭉 체크해서 내가 이제 전업자면 내가 하루에 3명은 내가 만난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게 133이에요. 여기서 133 얘기를 이제 많이 들을 거거든요. 하루에 내가 3명을 3달 동안 만나는 거야. 그게 아까 팔로우업이고
팔로우 스루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물건도 쓰고. 근데 팔로우업과 팔로우 스루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거 말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실수를 안 할 분이 있어요.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려면은 그 사람이 나를 반겨야 된다. 내가 갔을 때. 예?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가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충만한 데 있어갖고 계속 애터미 얘기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만남이 끊깁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이미 애터미 하는 걸 알아. 그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굳이 애터미 얘기할 필요 없고 키포인트예요. 핵심이라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라.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다음에 또 가서 만날 수 있을 테니까요. 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요즘 그렇게 제가 생판 모르는 사람 연결된 사람 해갖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3달 만날 목적으로 만났거든요. 133이 그거야. 한 사람을 3달 동안 만나는 거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럼 10번 이상의 만남을 가져야죠. 계속 만나는 과정에 우리 사업은 네트워크라 그래요. 인간관계, 즉 신뢰야. 신뢰를 쌓아가면서 그 사람이 제품도 쓰고 소개도 하고 자기가 하던 환경이 바뀌어서 나도 한번 할게. 따라 나선다고. 근데 내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보였냐에 따라 다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하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자 자세도 갖추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속적 만나 한 5번 만나니까 그분이 이미 변했어요. 물론 처음 만날 때는 저도 애터미 얘기 안 했고요. 예? 그냥 제가 쉽게 해서 그분한테 내 인상을 확 남기는 거라고요. 다음에 또 만날 거니까. 그러니까 멋있는 모습으로 가야죠. 이왕이면 이 정도면 멋있어 보여요? 예? 근데 애터미 만날 때 이렇게 멋있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애터미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비전을 더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끈기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은 어차피 회사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 흐름하고도 너무 맞고 오죽했으면 25살 먹은 제 아들을 이걸 시키냐고요. 몰랐죠? 예? 아시는 분만 아시잖아요. 25 먹은 제 아들도 요 4층에서 이걸 듣고 있습니다. 예? 걔 인생 몇십 년을 건 거라고 여기다가요. 예? 대학교 4학년인데요. 복학 안 할 것 같은데. 복학 왜요? 어차피 대학 나오는 것도 좋은 직장을 선택하고 자기가 좋은 직업 선택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공무원 왜 해요? 뭐 국가에 내가 희생정신을 가지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안정적인 직업 뭐예요? 내가 뭐 안 망하니까, 국가가 안 망하니까 뭐 요즘 또 봉급도 많이 올랐지만 큰 부자는 안 되더라도 수입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또 연금 나오죠? 그래서 공무원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애터미가 진짜 그거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몇십 년 동안 나온다는 게 확정이 된다 그러면 공무원 시켜야 돼요? 이거 해야 돼? 이거 방송되나? 하여튼간 저는 그래서 제 아들을 공무원 됐는데 그냥 안 보낸단 말이에요. 네? 뭐길래 애터미가 대체 뭐길래?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애터미 100년 간다 그러죠? 슬로건이. 100년의 의미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회사도 100년 가지만 대대로 다 사업을 해요. 자녀분도 손자가요. 왜? 몇 년 동안 이미 애터미 제품 다 집에서 다 썼고요. 예? 어느 성공자들은 돈 된 거 다 받고요. 예? 그럼 굳이 딴 거 선택할 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100년 간다는 거예요. 예? 상속해서 100년 가는 게 아니고 사업도 100년. 왜 있잖아요. 다른 데도. 가게 가족 내내 그 가게 가족이 계속 몇 대째 뭐 음식점 장사도 하고 하는 법 있죠? 똑같은 겁니다. 애터미도.
그 가게가 내내 가족 내내 1대, 2대, 3대가 애터미 사업을 계속 물려받고 가는 거예요. 코드 상속되는 게 아니고 이 의미는 좀 일찍 끝내는 게 좋겠죠? 더 보따리를 풀게 보따리를 풀라 그래도 일찍 끝낸다니까. 그냥 위양할 거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지금은 너무 좋은 시기에 여러분들이 왔어요. 시기에 왔고 다만 내가 확신이 들 때까지는 주변에 좀 얘기하는 거 일단 좀 하시고 확신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누가 뭐라고 해서 내가 안 아파야 돼. 그거 들 때까지는 여러분이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래도 안 늦으니까 일단 명절이 올해는 조금 재정적으로 뭘지 모르지만 애터미 만나신 분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거고 그 다음에는 더 나아진 명절들 하여튼 명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어떤 기회가 되면 만나는 시간